네, 안녕하세요.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윤상혁입니다. 오늘은 정시 모집 요강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훑어보면서 정시 지원 전략을 같이 수립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국외대,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군별 모집 인원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수시와는 다르게 정시에서는 가나다 군별로 각 하나의 원서만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모집 단위가 어느 군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영 비율인데요. 국수 영탐 과목이 각각 몇 %씩 반영되는지에 따라 여러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영 지표도 보셔야 되는데 백분위를 반영하거나 표준 점수를 반영하거나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할 수 있으니 그 점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에서 영어 시험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영어 등급이 하락했다면 그 영어 등급의 하락에 따른 감점폭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점도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탐구를 가산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있고 아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파악하셔서 모집 단위를 폭넓게 갈 것인지 조금 좁게 갈 것인지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국외국어대학교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캠퍼스가 있고 글로벌 캠퍼스가 있는데요. 주로 서울 캠퍼스에서는 나군을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있고 글로벌 캠퍼스에서는 다군을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캠퍼스의 군별 모집 인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보셔야 될 점은 10명 이상 증가된 모집 단위가 있으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고요. 10명 이상 감소된 모집 단위가 있으면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이 있으면 노란색 형광펜을 칠해놨습니다. 서울 캠퍼스의 도드라진 특징이라고 한다면 군별 모집 단위가 10명 이상 증가한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다는 점인데 이 모집 단위의 특징은 전부 다 통합 모집입니다. 그래서 학부 모집 단위가 모집 인원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학과 모집 인원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ELLT 학과의 경우에는 10명 이상이 감소했다라는 점 봐주시면 되고 자유전공학부는 29명으로 마찬가지로 10명 이상이 감소하는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10명 이상 모집 단위가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점선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인문대학의 경우 통합 모집을 할 경우에 위에 점선을 뚫고 이 세 가지 모집 단위 중에 하나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농어촌 학생의 경우에는 서울 캠퍼스에서는 나군에서 50명 모집하고 글로벌 캠퍼스는 다군에서 51명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별 모집 인원은 정리된 표와 같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모집 단위별 모집 인원 정리해 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 전형도 마찬가지로 나군에서 42명, 다군에서 42명 선발하고 있고 모집 인원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놨습니다. 네, 서울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일반 전형의 전형 방법을 좀 설명드릴 텐데요. 굉장히 학과가 많기 때문에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문 계열이고요. 두 번째는 상경 계열,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계열입니다.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어, 수학 각 30%씩 반영하고 있고 탐구 영어는 20%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경 계열은 수학 과목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 30, 수학 35 반영하고 영어가 15%로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외대에 있는 자연계열 학과도 수학에서 35%, 탐구에서 35%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 지표로 삼고 있고요. 영어는 등급별 환산 점수가 따로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변환 표준 점수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리면 탐구 과목에서 나타나는 표준 점수가 있는데 그 표준 점수는 탐구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그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다 종합해서 대학의 산출식에 따라 보정값을 적용한 점수를 변환 표준 점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글로벌 캠퍼스도 마찬가지로 인문대학, 경상대학, 자연대학으로 나눠지고 반영 비율은 서울 캠퍼스랑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농어촌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별전형의 전형 방법도 보시면 인문은 30, 30,
그리고 자연은 20, 35 식으로 기존의 일반 전형과 똑같은 반영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 영역 반영 방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반영 비율이 20%인 모집 단위 그리고 15%인 모집 단위에 따라서 감점폭이 달라지고요. 15%인 모집 단위 중에서도 인문이 있고 인문이냐 자연이냐에 따라서 감점폭이 또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실 때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점 감점되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큰 건가 고민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비슷한 급에 있는 대학교들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은 영어에서 아예 만점을 부여하고 3등급부터 감점이 된다는 점 확인할 수 있고요. 서울시립대는 1, 2등급 간의 감점 폭이 상당히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이 4점, 6점, 3점 순으로 감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나의 영어 성적에 맞는 대학교를 잘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인문계는 작년까지 3등급까지 만점이었던 건 동일한데 자연계열이 작년에는 그냥 응시 여부에 따라서 패스 페일로만 조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자연계열도 5등급부터는 감점이 실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외대 정시 지원 유의사항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모집 인원에 변화가 있으니까 지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고 탐구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원하실 때 모집 단위를 조금 폭넓게 보고 교차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한국외대는 특히 눈치 작전이 굉장히 심한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소수 언어학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학과를 꼭 가고 싶어서 지원한 학생들보다는 학교를 보고 지원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지막 직전 경쟁률까지 보고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충원율이 굉장히 낮다는 점입니다. 일단 그 학과에 합격하게 되면 한국외대에 합격했다는 기쁨에 다른 학교에 이렇게 이탈하는 확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충원율도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신다면 최초 합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고 지원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전년도에 입결이 많이 낮았으면 올해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전년도 입결이 많이 높았으면 올해는 낮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년도 결과만 보고 지원하시지는 않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한양대학교 정시 모집 요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큰 변화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별 모집 인원이 조금 크게 변했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평가 10%를 정시 전형에서 도입했다는 점이 올해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군에서 약 800명 정도가 되는 인원을 뽑았는데 올해는 300명 이상이 나군으로 이동하면서 가나군에 조금 고르게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 보시면 융합전자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기공학 전공, 정책학과, 경영학부는 각각 나군에서 이동한 학과들이 되겠고요. 반도체공학은 계약학과이기 때문에 정원 외로 괄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의예과는 전년도에 52명을 선발하던 것이 올해는 8명 줄어서 44명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서 일부 모집 단위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군에서는 서울대가 나군에서만 선발하고 연고대는 가군에서 선발하는데요. 가군에 한양대가 있었던 작년에는 한양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자동으로 연고대를 지원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한양대에 합격한 학생들은 그 위에 이탈할 수 있는 대학교가 없기 때문에 가군에 있는 한양대학교의 모집 단위는 충원율이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나군으로 이동했다면 이 학생들이 나군에 있는 한양대를 지원하고 가군에는 연고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양대 합격하고 가군에 연고대가 합격하면 이탈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가군에서 올해 나군으로 이동한 학과들은 올해는 조금 더 입결이 낮아지거나 충원율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고 원서 접수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마찬가지로 가나군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특별전형도 마찬가지로 가나군에 포집되어 있습니다.
네, 반영 비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연 계열의 경우에 수학을 무려 40%나 높게 반영하고 있고요. 국어 탐구 25%, 영어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계열은 국어 35%, 수학 30, 탐구 25, 영어 10%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경 계열은 국어, 수학 각 35%씩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전형 방법이 수능 100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평가 10%가 올해 반영에 포함이 되었다라는 점이고, 이 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영 지표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 반영하고 있고요. 영어는 등급별로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탐구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탐구 반영할 때 당해년도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해서 변환 표준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정시 모집 요강에는 가산점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수능 성적이 다 발표되고 나면 표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과목별 난이도를 고려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연 계열에 과탐 가산점 3% 부여했으므로 추후 발표되는 입학처의 안내사항을 반드시 지켜보고 지원하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반영 방법인데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2점 감점되고요. 인문 상경은 4점으로 꽤 큰 등급 간 점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강대의 경우에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갈 때 0.5점만 감점하는 것에 비해서 한양대는 등급 간 점수 차가 크기 때문에 영어를 잘 본 학생들에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사는 자연 계열의 경우에 4등급부터 0.1점, 그리고 인문 상경은 3등급부터 3등급 미만부터 0.1점씩 감점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종합평가 10% 반영되고 있는데요. 평가 방법을 보시면 2인 1조의 입학사정관이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 학생부를 정성평가하고 있는 방식이고, 연세대는 정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조금 서울대랑 유사하게 정성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정성평가의 내용을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 계열 적합성을 보고 있다. 내용을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내용을 보면서 탐구력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 이수 과목과 이수 단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시 전형과 비슷하게 내가 지원하는 모집 단위랑 관련된 과목을 잘 수강했느냐, 이제 그 정도는 확실하게 체크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홍익대학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변경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연계열에서 지정 과목이 폐지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확률과 통계를 보고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고 사탐을 보고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를 응시했으면 표준점수 3% 가산점, 탐구에서 과학을 봤으면 3% 가산점입니다. 지정 과목을 폐지하긴 했지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정 과목 폐지에 따른 이득이 조금 상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대표적으로 다군에서만 선발하는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군에서 뽑는 인원이 있지만 대부분 미술대학교에 해당하고, 인문자연의 경우에는 다 다군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모집 인원의 대다수가 다군에 분포되어 있고, 미술대학의 경우에는 나군에서 선발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홍익대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비슷한 학교들의 분포 상황을 좀 보시면 동국대와 건국대학교가 가군과 나군에서 주로 선발을 하고 있는데 홍익대는 전부 다 다군이거든요. 그러면 홍익대학교에서 인기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나군, 다군에서 건국대랑 동국대가 합격한다면 이탈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비인기학과의 경우에는 이탈 가능성이 조금 인기학과에 비해서는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원서 접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영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30%, 탐구 25%, 영어 15% 반영하고 있고, 자연 계열은 수학 35%, 그리고 탐구 30% 반영하면서 미적분기하 가산점, 과탐 가산점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술 계열은 국수탐 중에서 2과목 선택해서 40%씩 반영하니까 한 과목 정도는 못해도 괜찮다라는 계산이 설 거고요. 2단계에서 서류 4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영 지표의 특이사항이 있는데요.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영어는 등급을 반영하는 건 일반적인데 탐구에서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그냥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탐구 과목을 너무 잘 본 학생들은 표준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홍익대학교에 지원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차성이 그리고 농어촌 특별 전형도 이전에 있었던 일반 수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어 한국사 반영 방법 보시면 영어 1,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5점으로 꽤나 큰 편인데 그래도 영어 반영 비율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국사는 4등급부터 0.1점씩 가산점의 감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감이 잘 안 오실까봐 아예 대학 수학능력시험 반영 점수를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내가 만약에 국어에서 113점의 표준 점수, 수학 128점, 탐구에서 64, 64점, 영어 1등급, 한국사 4등급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했을 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탐구 과목은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그냥 더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64점에 더하면 128점으로 산출이 되고요. 영어 1등급은 환산 점수가 100점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4등급은 가산점 9.9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수 영탐 각 반영 비율을 0.3, 0.3, 0.25, 0.15를 곱한 다음에 한국사 가산점을 더하면 135.2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표준 점수를 가지고 대학별로 반영 점수 산출을 같이 한번 해보시고 입시 결과와 비교해봐서 나의 합격 가능성을 점쳐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학교 세 학교의 정시 모집 요강을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들은 반드시 입학처에 있는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충원 합격까지 다 끝난 다음에 모집 인원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점도 같이 입학처에서 공지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